제가 시간에는 이제는 사실은 예술을 안 하려고 저 나름대로 원칙을 세웠거든요. 네. 시간에는 한면 참았더라고요. 이건 내일이라도 또 계속 발표가 나오는 거니까 네. 이건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정도로 맞아 보셔야 이거 안 할 것 같아요. 안 고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떡해요. 다 똑같아요. 주식은 어쨌든 간에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면 되는 거잖아요. 한번 탈출할 기회 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꼭 적으셔야 돼요. 그럼 한번 사봐요 그냥 계속 사봐요. 근데 이게 약간 주가가 조용할 땐 못 사겠죠. 그러니까 이게 굳이 변동성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약간 주식을 사고 들고 있기가 싫은 그런 거예요. 일단 변동성이 없으면 네. 뭔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네. 그냥 계속 시장에서 소외될 것 같고 네. 그런 감이 있어요. 근데- 종가 베팅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쵸 그쵸. 근데 아, 나 이게 무슨 심리인지는 알 것 같아서. 이게 어쨌든 메인에 있는 주식들이잖아요. 대금도 빵빵 터지고 이게 주가는 조용할 뿐이지만 어쨌든 계속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한 번쯤은 횡보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사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복귀를 하실 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치고 올라갈 때만 사야 되냐 이 말인 거죠 저는. 왜냐면 우리가 복귀를 할 때 제가 사실 지금 뭐 다 보지는 않았지만 네. 그 복귀를 하시는 스타일 자체가 아 얘는 올라가서 샀는데 떨어져서 손절했다 이거밖에 없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저는 복귀를 할 때 조금 어떤 부분을 좀 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냐면 내가 다음번에는 이 종목을 매매를 할 때 어떻게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값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적어놨으면 좋겠거든요. 이것만 봤을 때는 뭐랄까 그런 걸 생각을 아예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올라갔다가 더 안 갔으니까 내가 손절하고 만 거다. 그러니까 결과만 있어요, 결과만. 네. 네. 진짜 그러니까 딱 결과만.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예로 들면은 HLB 제약 같은 것도 매매일지를 쓰셨다면 어떤 느낌으로 쓰셨냐면 내가 뭐 27분에 샀다. 27분에 샀는데 음봉이 조금 나와주면서 그 다음 봉에 손절을 했다. 이렇게만 하고 매매일지가 끝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매매일지를 다음번에 쓰실 때는 이 종목이 시가 전날에 상한가를 갔어요. 클로저 방법만. 이거는 일지가 아니라 기록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짜 기록인 게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어떤 식으로 조금 복귀를 해보셨으면 좋겠냐면 HLB 제약이라는 종목이 전날에 상한가를 갔다. 그 다음날에 시가가 뭐 7% 형성이 됐다. 7% 형성되고 오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다음번에 시세를 회복해주면서 시세가 뭐 17분부터 이렇게 났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해봤으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값이 나왔지 않았을까? 해보면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매매를 해봐야겠다. 그게 복귀인 건데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느낀 점이 뭔가 예쁘게 뭔가를 기록해두고 뭔가 좀 남들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록물을 좀 이렇게 정갈스럽게 만들어두고 나중에 내가 이만큼이나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기록만 하는 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큰 도움은 안 되거든요. 8년 동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바꿔봤어요, 방법을? 바꾸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계속 그냥 8년 동안 이제 1년? 이제 네, 1년? 이제 1년 정도. 그러니까 복귀를 하실 때는 기록이라기보다는 내가 다음번에는 어떻게 했으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다. 약간 그런 것들을 적는 거지. 아 그냥 샀다가 안 됐으니까 손절. 샀다가 안 됐으니까 손절. 지금 A4 용지 뭐 한 20장 이렇게 봤는데 전부 다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네. 사실 그러면 그 다음번에도 당연히 발전이 없죠. 그래서 복귀에 대한 부분을 좀 고치시면 될 것 같고 멘토님이 말씀하셨지만은 특징주 나오면 따로 붙었다가 손절, 따로 붙었다가 손절. 남들이 사는 거 우다다다 이렇게 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샀잖아요. 네. 손절을 했어요. 왜 손절을 했는지 예를 들어 이때 다른 섹터로 돈이 들어가서
얘네가 주목을 뭐 못 받아서 빠졌다던가 이런 거를 적어야 그게 복귀인 건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뭐 지수가 예를 들어 꼬꾸라지거나 네. 아니면 뭐 다른 섹터로 돈이 흘러가거나 그러면 당연히 얘네가 주목을 덜 받으니까 돌파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그때 돈이 갔던 애들이 누가 있는지 이걸 보고 시간대를 맞춰서 차트를 비교해보고 그렇게 해야 그게 복귀가 되는 건데, 매매를 바꿔서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시간에나 종가 베팅으로 아니면 돌파를 메인으로 계속 하실 생각이세요? 네. 지금 사실 돌파가 메인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냥 지금으로서는 저도 좀 돌파도 계속 해보면서 종가 베팅이랑 시간의 단가도 좀 계속해서 가져가고 싶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복귀 방법을 그 2주 동안 복귀를 해오시면 제가 그 방법이라도 교정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모트? 네. 이 왜지? 일본어 뭔가. 이거는 왜 매매하신 거예요? 저 때가 아마 그 SOFC 그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아마 섹터가 움직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선엔지하고 그런 거 올라올 때구나. 근데 문제는 저거를 제가 종가 베팅으로 접근했는데 네. 이제 심리가 이제 오작동해가지고 스윙식으로 며칠을 그냥 더 받고 더 사고 더 받고 더 사고 더 팔고 이걸 반복을 한 거죠. 5월 말부터다 그죠? 맞습니다. 5월 원래 5월 말일날 종가 베팅을 한 건데, 이게 1시에 샀는데? 근데 그때 이제 좀 대형주 큰 거는 네. 이제 뭐 한 오후에 좀 일찍 사도 된다고 배웠어가지고, 네. 그래서 요거는 일단 횡보해주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네. 섹터 기대감 있고 대형주고 횡보해주니까 점심시간 이후부터 좀 사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일단 내일 팔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첫 진입을 했고, 네. 일부 팔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올라왔을 때 일부 팔기도 했는데, 근데 저기서부터 이제 분할로 계속 위로 팔아야겠다 생각했는데 50주밖에 못 팔았는 데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니까 거기서 그냥 인정을 하고 잘랐으면은 큰 손실이 안 나는 건데, 네. 아니야 이거 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밑에서 자를 지점에 더 사버렸어요. 밑에서 자를 지점에 더 샀고 끝에 가면서 빠질 때 이거 내일이라도 시세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무리하게 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약간 좀 뇌동이라고 봐요. 뇌동이라기보다는 네. 시세를 좀 예측해서 매매를 하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매매가 되게 힘들 건데. 맞습니다. 예측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그냥 혼자 그러니까 해버린 이게 그 뭐 종가 매매 하신 분들이 다 아셔야 될 게,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제가 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여기 이런 게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심에 샀어요. 점심에 샀는데 네. 종가 이렇게 막 빠지잖아요. 이게 빠진 게 차트로 보면 몇 퍼 안 빠진 것 같아도 지금 뭐 시가까지 하면 마이너스 5%, 6% 이렇게 찍힐 건데, 예, 맞습니다. 이거 반등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1% 이렇게 스윙 나왔으면 네. 사람들이 이거 종가 베팅을 성공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물린 거를 그냥 탈출한 것 뿐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 아웃을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매매를 붙이셔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하시려고 하는 매매가 단기 매매인데 단타인데 맞습니다. 왜 자꾸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으려고 하는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에서의 장점이 어쨌든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건데, 네. 어쨌든 매도를 하고 나서 왜 갑자기 다시 이렇게 일찍 받아버린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이게 심리가 약간 포모감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게 사실 실패한 매매고 어쨌든 근데 뭔가 또 버텨서 수익권이 왔는데 거기서 또 처리 못했는데 다시 빠지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파란불이었다가 빨간불이었다가 다시 파란불이 되니까 그 빨간불 들어왔을 때 어떤 저때 팔았어야 되는데 하는 포모감이 막 뒤늦게 밀려오니까 네. 어떻게든 이걸 다시 빨간불로 탈출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게 그냥 혼자서 더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니까 LS 모트는 매매를 하셨는데 한선엔진 매매 한 번도 안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매매 안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때가 단일가 매매여서 그냥 안 하신 거예요? 이 앞전에도 근데 매매를 안 하셔가지고. 아 맞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한 달 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아마 이렇게 큰 주식들 할 때 아마 그 수급을 같이 제가 보는데 이름이 안 터져서. 예, 그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프로그램이든 수급이든. 네. 이거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윙이푸드는 그거 아마 일봉으로 보시면 그것도 이건 근데 아예 처음에 나스닥 상장 기대감으로 스윙으로 4848 계속 하던 종목인데요. 네. 근데 앞에서는 또 뭐 어느 정도 수익도 나긴 했는데 근데 이것도 심리 오작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사고 수익 나고 두 번째 사고 또 수익이 두 번째 날 좀 크게 나고 아 이거는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계속 4848 하면 되겠다. 밑에 사고 위에서 팔고 그래서 또 받았는데 세 번째는 이제 수익이 안 나고 빠져서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제 인정하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또 받아버렸어요. 하루 종일 받았고 이것도 심리가 이제 오작동했다고 저는 생각. 아 근데 그 심리가 오작동했다라는 건 표현이 좀 아닌 것 같은 게 네, 그러니까 잘라야 될 걸 알면서도 안 자른 거잖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심리가 오작동한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좀 고집 부리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심리가 오작동했다라는 건 엄한 데 가가지고 고가에서 사서 막 손절하고 그런 거면 이해를 하는데 아 그렇죠. 이거는 뭐 그 당일 매매하는 사람들이 거래하기도 쉽지도 않은 종목이고 종목이 워낙 가벼우니까 네, 안 해봅니다. 1,600만 원? 샀다 팔았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어쨌든 1,600만 원이라면은 큰 돈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기회 비용이 들어갔는데 네, 이건 뭐 팔 데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거 마지막에 어거지로 이렇게 걸어놔서 파신 거잖아요. 이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좀 매매가 이런 거를 계속 시세를 예측해서 받으시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사면 무조건 수익이 나야지라는 거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계속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네, 특히나 지금 전업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전업하시면은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직장인들. 그렇죠. 근데 그 대응하는 거를 손절매 하는데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손절 나갈 자리에서 사고 이렇게 하면은 네, 손익배가 당연히 안 맞죠. 수익은 이만큼 챙기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맞습니다. 1승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이날 6월 3일에 결국에는 이 오전에는 매매를 아예 안 하셨나요? 영일만 테마 이쪽은? 지금 그것도 이제 나중에 후회하는 부분인데 처음 시세 나왔을 때 이제 큰 뉴스라고 생각되면 했어도 되는 건데 사실 근데 가늠이 일단 좀 안 됐다고 해야겠죠. 제 실력에서 이게 바로 사야 되는 건지 종가까지 네. 봐야 되는 가늠이 안 네. 됐고 그래서 종가까지 끝까지 보다가 네. 아 요거 섹터가 다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네. 좀 강한 테마겠다 싶어서 이제 종가에 따라 저가의 GS를 따라서. 네. 근데 그러면은 이때 제일 고가에 샀잖아요. 맞습니다. 고가에 지금 아까 1,600만 원도 크다고 했는데 네, 4480에 5천 주면 뭐 한 2천만 원 조금 맞습니다. 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등락으로 보면은 정확히 몇 번지는 모르지만 거의 상 부근에 산 거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상 부근에 사고 뭐 한 2% 이렇게 밀리는데 네, 그냥 냅두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쌀 때는 또 안 사고 맞습니다. 횡보할 때는 안 사고 주가가 올라갈 때 사고 맞습니다. 뭐 올라갈 때 사고 내려올 때는 가만히 있고 맞아요. 네. 내려올 때 샀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따라서 살 거면 빠른 템포로 매매를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네, 약간 시세에 쫓기신 거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쫓기듯이 샀습니다. 근데 왜 대장을 안 하시고 GS를 그때도 아마 일본 때문에 그랬나 아무튼 제가 모르겠 정확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솔직히 안 나는데 이게 아마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도는 잘하셨어요. 매도는 잘하셨는데 왜 다시 그 눌린다고 보고 조금 더 샀다가 아 너무 빠져가지고 아니다 싶어서 다시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눌리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얘가 대장은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얘를 사는 거예요? 왜 사셨던 거예요? 그,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때 화성별이 딱 풀렸을 때 그러니까 화성밸브 이거 상한가 터질 때 이렇게 따다닥 밀린 것 같은데. 아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거는 빨리 손절하셨네요. 네, 그게 아마 제가 보유 물량을 다 안 팔고 추가로 좀 더, 예, 그래서 추가로 판단가에 더, 좀 여유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도 크다 이런 거.
이런 거 한번 맞으면 대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네. 화성밸브가 다시 잠겼어요 말고 예. 그때 위에 있던 애들은 반등이 되게 크게 나왔거든요. 쟤는 얼마 안 나오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사이드 후발주를 좋아한다. 네. 그리고 좀 종목을 모아가는 경향이 크다. 맞습니다. YC 이런 거또 6월 4일, 6월 4일. YC는 어디서 손절하시고 단일가요? 아 이날 그거구나. 그 삼성전자 오보 난 날. 맞습니다. 그쵸? 시간에 네. 뉴스가 나와가지고 시간에 샀다 시간에 적응.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만했지. 이거는 저도 맞았기 때문에. 아 근데 왜 자꾸 이런 거 하신 거예요? 일본 완문. 이게 아마 일봉상 그 얘가 냉각기 그거 이슈 있을 때 계속 이 정도 밀린 다시 가겠지라는 생각에 예측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그 기준이 있으신 거예요? 눌릴 때 잡으신? 일단 처음 일봉상 첫날은 아마 이게 그러니까 전날 이 시세봉을 좀 안 깼다고 생각해서 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이음봉 나오면 반등 나올 거라고 이런 생각으로. 그 기준봉이 나오고 나서 예. 전날 기준봉이 나오고 나서 그 음봉 나왔을 때 저 기준봉을 크게 훼손 안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어디까지 가면 손절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정하시죠. 그렇죠. 막 딱히 어디가기보다 기준봉을 뭐 한 절반 이상 훼손 안 하고 내려가면은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절반 이상 깨면 그건 무조건 칼손절 하세요? 근데 사실 그것도 뭐 더 받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다 그죠? 맞습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이음봉 때 네. 뭐 이음봉 나오면 눌림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네. 그 음봉의 길이 그러니까 음봉의 크기도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이음봉 때 받아야지 뭔가 맞습니다. 이런 네, 보통 그렇지. 이틀 거래일만 봐도 손실 난 게 명확하게 자꾸 시세 예측해서 받는 건데 맞습니다. 뒤에는 안 봐도 그럴 것 같긴 한데 네. 장중에 좀 받아서 다음날 시세 나오면 팔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신다 그죠? 그거 겨우겨우 탈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건 사실 뭐 실패한 매매인데 손실 보기 싫으니까 밑에서 더 받아서 겨우 그냥 건져놓으면 털고 나오는 네, 그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조금씩 해가지고 계속 산 거죠. 네. 모아 본다. 맞습니다. 근데 이날은 뭐 어쨌든 계속 일정도 있고 그랬으니까. 매수 신호 발생. 근데 왜 흥구석유예요? 저 때도 아마 일봉상 제가 흥구가 좋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아 이날이 그날이죠. 그 연휴 꼈던 날. 예. 그러니까 결국엔 또 이것도 사이드 매매 하셨다 그죠? 그렇죠. 대장 메인주는 아니었던 거. 네. 그 다음에 연휴 쉬고 휴일 하루 쉬고 홍보석유를 수입으로 나오시긴 하셨는데 이제 이거 발표할 때 네. 기대감 맞춰서 10시에 기대감 맞춰서 좀 잘 나오시긴 했는데 비중이 보면 1억 가까이 사셨는데 지금 본인이 아까 1,500만 원도 크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종목을 미수를 쓰셔서 1억까지 가셨으면은 미수는 아니고 원래 원래 예수금에서 네. 근데 어쨌든 그런 풀시드로 들어가셨으면은 맞습니다. 거기서 데미지가 조금이라도 더 크게 맞았으면은 네. 결과론적으로는 빨간 불이지만 과정이 그렇게 막 매끈하지는 못하다. 네, 맞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내가 만약에 한 번 샀을 때 끝까지 사가지고 내 기준만큼 이렇게 어디까지 가서 사겠다 이런 게 아닌 이상 네. 적어도 점심시간에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아요. 네. 점심시간에 종목을 사실 거면은 올라가는 걸 사도 모자랄 판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최근에 알테오젠 같은 것들 네. 삼양이랑 완전 역배열이잖아요. 네. 알테오젠은 계속 오르고 물론 이제 이것도 당연히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빠졌으면은 얘도 역배열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긴 하지만 그 사실 때도 차트가 다르잖아요. 얘는 네. 신고가 위치에 있는 종목이고 예. 우리는 어쨌든 신고가 매매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네. 근데 이 빠지는 걸 싸다고 이렇게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알테오젠도 뭐. 그래서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삼양갈 태워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삼양이 어쨌든 계속 이 횡보를 이렇게 했으면은 네.
종가에 사는 거는 뭐 이해를 하거든요. 네. 근데 오전에 이렇게 전일 종가고 오전에 이렇게 양껏 사놨다가 막 처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나중에 늦게서야 거의 저점에 손절을 하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을 하면 당연히 계좌가 못 살아나죠. 매수 신호 발생. 아 이거를 또 받았다가 야 이거는 뭔데? 이거 그때 그거죠. 애플 급등해서. 네, 맞습니다. 그걸 알고 사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지. 그냥 차트만 보고? 전날 애플이 1.9% 정도 빠졌는데 네. 근데 그 이유가 그 WWDC에서 이제 구글이랑 비교했을 때 별로 이제 획기적이지 않다. 네. 그래서 빠진 건데 네. 관련된 그 뭐 뉴스라던가 일단 분석들을 좀 찾아봤는데 네. 근데 애플은 이미 그 하드웨어, 그러니까 아이폰이 이미 많이 시장에 풀려 있기 때문에 사실 큰 악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두 개 다 뭐 비슷한 수준의 기술력이라면 하드웨어가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이걸 악재로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 시장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네. 애플이 1% 빠질 때 BH가 그냥 17%인가 18% 정도. 좀 과하긴 했죠. 네, 그래서 근데 WWDC는 아직 진행 기간이었기 때문에 네. 이건 내일이라도 또 계속 발표가 나오는 거니까 네. 이건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근데 이것도 사실 뭐 좀 일찍 받기 시작한 건 맞습니다. 이거 좀 종가에 산 건 아니고 이 상태면 괜찮겠는데 해서 좀 장중에 계속 모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이건 또 수익이 난 매매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그러니까 11일 이날 뭐 저도 어떤 거 매매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다른 거 매매할 게 분명히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 근데 여기에 내 자금이 이렇게 묶이면은 네, 기회 비용도 날아갈 뿐더러 맞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손실이 안 날 수도 있겠죠. 다른 거 매매 잠매매 안 해서. 네, 근데 여기에 묶여가지고 내일 시세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거에 이렇게 모아 가셨다가 내일 하루 더 빠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날 딱 차트만 보면 이게 살 차트예요? 아,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사요? 누가 사요 이거? 다음날 거기까지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애플이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갭상승을 또 엄청 크게 해줬고 16% 갭상승해줬고 네, 이때 막 LG 쪽 다 올랐었잖아요.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잘하셨죠. 결과론적으로는. 근데 이게 안 됐으면 만약에 애플이 거기서 더 빠졌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면은 본인은 매매를 하신 게 아니라 도박을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게 네, 애플이 1% 빠졌는데 얘는 너무 과하게 빠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제가 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같이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뭐 단기 매매를 하고 계신 거예요? 뭘 하고 계신 거예요? 단기 매매죠.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하고 네.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BH를 매매를 할 때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매매를 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왜 이 바이를 할 때는 이 기업의 가치가 생각보다 너무 싸졌다라고 생각을 사시나요? 아, 맞네. 만약에 저기 더 빠졌으면 계속 사실 생각이었어요? 아니면 어떻게? 아마 제 심리상 이게 그 진행 기간 중에 더 빠져서 더 샀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수익으로 나는 했지만. 시드 보니까 이미 7,500 정도 사셨네요? 네, 그럼 맞습니다. 거의 1배수 거의 다 채우신 건데. 그렇죠. 거의 다 그날은 저기에 돈이 다 들어왔다고 봐야죠. 올빵하시고 그게 이해가.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아마 그랬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앞에 손실이 너무 사실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무리해진 것 같아요. 네. 이게 평소처럼 뭐 평이하게 흘러갔으면 살려줬다 이건 진짜. 예, 그렇죠, 그렇죠. 진짜 살려줬다 이거. 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번 살려달라 이런 느낌으로. 진짜 살려줬네. 저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네, 맞아요. 맞아. 근데 그게 살려주면 재미가 없나요? 맞아요. 저런 게 있어요. 맞아요. 어. 네. 매수 신호 발생. 이건 매매 안 하시고요? 네. 그때도 아마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제가 보면서 이게 더 낫겠다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문제네. 내가 네. 보니까. 프로그램 수급 왜냐면 요런 다 거. 웬만하면 수급주들인데. 그래. 네, 맞습니다. 주로 그런 시간대도 애매하고 뭐 그때 네. 왜 샀지 보면 제가 보기엔 수급이 좋았을 거예요.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막 프로그램 그때 많이 사고. 네, 거의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지금 몇 개월 하신 거예요? 되게 오래 했죠. 그렇게 수급 쫓아다니는 매매를.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엔 사람들이 다 똑같은데 네. 저도 당연히 프로그램이 사는 그 종목을 사고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은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뭐
당연히 이 프로그램을 생각하기 이전에는 기본적인 본질이 어쨌든 차트, 재료, 뭐 수급 이런 건데 네. 그냥 단순히 얘가 프로그램이 많이 샀다라고 해서 따라 사는 거는 전혀 성립이 될 수가 없다고. 맞습니다. 아 이거는 그러니까 매매를 하실 거면은 차라리 오전에 이렇게 달려가지고 오전에 이렇게 시세가 나왔던 종목들 있잖아요. 프로그램처럼 자본이 많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본은 한정적이면 어쨌든 계속 이렇게 회전율을 돌리시던지 네. 좀 이렇게 회피하시면서 왔다 갔다 그 기동성을 살려야 되는데 네. 약간 그런 단점이 있고. 매수 신호 발생. 왜요? 이것도 아. 이것도 그러니까 나 진짜 종배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블록딜 가격 밑에까지 맞아요. 내려갔는데 맞아요. 근데 봐봐요. 그러면은 에코프로모티 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뭐지? 한우 시스템. 결국에는 이렇게 왜 다 처지는 종목만 좋아하냐고. 역배열을 다. 네. 나 아시잖아요. 근데 네, 솔직히 이거 아시잖아요. 맞아요. 네. 다 매매하지 말라고 하는 걸 이제 싸다고 사고 있으니까. 그냥 뉴스에 다 빨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아 뉴스에 빨린 것도 아니죠 이거. 어떻게 이게 뉴스에 빨린 거예요? 막 운봉이 이렇게 엄청 크게 박혀 있는데 네. 이거를 사신 거는 솔직히 설명이 안 돼요. 매수 신호 발생. 이건 종가 베팅한 거고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부터 쭉 봤을 때 그 예. 매수 매도가 네. 일정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 기준이 있잖아요. 시간대라던가 네. 아니면 뭐 차트 일봉상 뭐 신고가 기대감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다 하나도 뭔가 일관성이 없네? 네. 수익 모델이 뭐예요? 제가 궁극적으로 가장 하고 싶고 지향하는 건 종가 베팅. 네. 그러면 근데 오늘 본 것 중에 종가 베팅 한 개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매수 신호 발생.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뭐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는 네. 점심시간 때 안 사고 네 맞아요. 올라가는 건 제일 비쌀 때 종가에 사고 거의 그렇죠. 내려가는 거는 미리 뭐 제일 비쌀 때 사고. 네. 뉴스 보고 사셨다고요? 그때 뭐 빅5 병원 휴진 한다고 속보로 했을 때 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막 근데 반응이 없는데 왜? 예, 일찍 모았다가 아니다 싶어서 잘랐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 근데 이제 그만 보고 싶은데. YL앱도 그 네이버 앱툰 상장 그 기대감 때문에 샀다가 그러니까 일정 기대감이 있는데 네. 장대음봉 나와주시면 항상 사시는 것 같은데? 좀 많이 빠졌는데 일정이 남아 있다 막 이런 생각으로 산 것 같아요. 다 똑같잖아요 지금. 네, 야, 이렇게 보니까 저도 좀 그럼 복귀를 평소에 이거 평소에 하시잖아요. 하긴 하죠. 매일 하죠. 하면서 이런 걸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 상황이 되면 또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귀가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난 다음에 이걸 고쳐야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고치는 것까지가 완성인 건데 아, 맞습니다. 그냥 계속 나는 반성했어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맞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계속 일중달쭉 하시죠 이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살려주는 게 문제라니까 그 BH 같이 내가 맞아요. 뭐 타점만 안 보고 수익만 봐도 네. 수익 날 때는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그다음에 손절할 때는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매수 신호 발생. 전력 섹터가 이날도 강세였는데 재룡전기요? 예, 근데 일봉상 조정봉이라고 저 또 보고 산 건데 그러니까 손절을 그럼 왜 다 빠지고 나서 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대형주는 좀 더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그래도 이렇게 빠지는데 프로그램이 계속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한번 탈출을 할 기회 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꼭 적으셔야 돼요. 그럼 한번 사봐요 그냥 프로그램 같이 계속 사봐요. 아, 그렇죠. 계속 사보고 네. 이게 안 되는 거나를 한번 느껴봐야지.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저거는 아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엔 고치기 엄청 힘드실걸요? 왜냐면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도 못 고치셨잖아요. 네. 이거는 내가 고치려고 마음을 먹고 계속 인지를 하고 매매를 해야지. 네. 나중에 복귀하고 나서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왜 이거를 절대 하지 말라 하냐면 네. 저도 예전에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아, 진짜.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청담글로벌이 네. 한번 진짜 끝까지 빠지는데 계속 봤더라고요. 저 그걸 계속 사봤어요 한 번. 자 그때 처음으로 손절을 되게 크게 하고 하면 안 되겠구나를 느꼈거든요. 그 정도로 맞아 보셔야 이거 안 할 것 같아요. 안 고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제 프로그램이 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받더라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받아준다. 네. 그러면 이제 sab을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근데 추세가 완전 다 깨지고 이미 뭐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 거기서 뭐 받는다고. 또 프로그램이 받아서 같이 받았다가 손절한 거예요? 이거는 포스코인터가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 IR 계획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영일만 관련 뭐 참여하겠다는 혹시나 의사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해서 전의를 일단 샀고 이거 10시까지 그래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더 샀다가 네. 10시가 넘어서도 언론 발표 좀 늦게 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더 샀다가 네.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어서 잘라는 그것도 결국에는 예측으로 하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다 똑같아요. 주식은 어쨌든 간에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누가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건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네. 그러려면 이 종목에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네. 그게 뭐 차트적으로도 매력이 있을 수가 있고 재료적으로도 매력이 있을 수가 있고 일정적으로도 매력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 다 고려를 하셔서 종가에만 한번 매매를 해보세요. 아, 종가. 네. 네. 저는 오전 매매도 분명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이것도 안 되는데 저것도 하긴 좀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되는 것부터 좀 해보시고 최대한 편하신 것부터 해보시고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다 해보시고 다음 주 그럼 말씀 주신 종가 베팅만 딱 해서 신고가 종가 베팅만 해도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종가 베팅만 하면 되는 거라기보다는 네. 점심시간에 안 받는 것만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점심시간. 점심시간에 안 받는 것만 해도 일단 재료나 네. 저기 일정 같은 거는 되게 정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뭔가 다른 기준들을 더 접목을 시켜서 예를 들어 차트라던가 네. 아니 뭐 그러니까 차트가 다 무너져 있는데 뭐 일정 기대감이 있거나 뭐 하면 뭐예요? 아,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대. 아, 시간대. 네. 네, 그러니까 그 재료나 뭔가 이 일정들 정리하시는 거를 그대로 들고 와서 네. 차트상 예를 들어 뭐 매물대를 벗긴다던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붙을 수 있겠다. 예. 뭔가 그런 종목들에 한해서 네. 그러니까 뭐 수급도 보면 좋고 시간대를 딱 지켜서 네. 본인이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건데. 아, 예. 네. 최대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바이 주식을 그럼 평소에 계속 좀 홀딩하고 계신 스타일?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SDN이나 이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AI 관련해서 거기서 이제 전력이 부족할 거다 그러면 네. 태양광 친환경이 좀 나올 거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거는 야, 이때까지는 좀씩 사서 모아 가보자 네. 그랬던 종목들도 있고 그게 아니면 종가 베팅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다음날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때요? 스윙이시죠? 약간 반 스윙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게 제가 처음에 배울 때 한 2, 3일 스윙, 단기 스윙 그런 쪽으로 배웠던 게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때는 2, 3일 단기 스윙 그런 쪽으로 패턴을 배웠어서 막 주식을 근데 엄청 오랫동안 보유하고 또 그러신 스타일은 아니다, 그죠? 토탈 계좌를 봐도 돼요? 토탈 앞쪽에 물린 것도 있고 네. 여기는 물린 게 많습니다. 여기는 삼성, 하이닉스 다음에 아, 2차 전지도 좀 있고 그때는 진짜 그 직장인분들이 네. 하는 매매 그런 걸 하신 그렇죠. 거네요? 네, 네. 아, 그렇구나. 아, 그래도 데미지가 그렇게 안 크시네요? 이때는 완전 불꽃단타를 네, 그때가 이제 한창 그 아. 단기 스윙해서 매일매일 했을 때 그 손익으로 보면은 뭐 이번 연도는 매수 금액이 현저히 적은데도 훨씬 더 네. 나으시네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제일 컸던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때와 네, 21년도와 네. 지금이요. 매매 대금이 다른데 수익이 그래도 많이 쌓이셨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올해는 재료나 일정을 그래도 볼 줄을 안다고 해야 되나요? 볼 줄 아는 것 같지는 않고 그거를 좀 어떻게, 보려고 한다. 네, 보려고 네. 하는 것과 어떻게 네. 매매에 전복시킬지 아는 것과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저 때는 아, 차트만 그렇구나. 보고 네. 이제 손절선을 정해서 내려면 자르고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었었는데 네. 생각보다 이제 타율이 안 좋으니까 네. 딱 하루가 되게 수익이 크게 나가지고 이게 좀 좋게 작용을 했다, 그죠? 그게 그럴 거예요. 그 코스닥 레버리지. 아, 네, 그때가 한창 작년에 10월부터 계속 빠졌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코스닥 이 정도로 빠지면 밑에서부터 사 모아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걸 좀 너무 일찍 팔아서 아 지수 매매도 하시네요.
근데 저거는 직장 다니니까는 저런 거는 조금 막 과하게 빠졌을 때는 모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긴 합니다. 전 찬성합니다.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직장이 있으시니까 매수 신호 발생. 쓰신 계좌가 예, 이거니까. 맞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요 계좌로해서 종가 베팅 연습을 많이 해보자. 그래서 500만 원 세팅하고 요 계좌로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매 대금이 엄청 많네요. 그래서 종가 여기도 500만 원이니까 회전율을 네. 조금 높이자고 생각을 했고 네.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당 100만 원은 거의 맥스로 잡고 회전율을 빨리빨리 높여서 어차피 종가 베팅은 회전율을 네. 높여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안 사가도 의도적으로 조금 한 3, 4종목 해서 한 3, 400만 원. 이렇게 종목당 100만 원 정도를 이번 SFC 그때 아마 네, SOFC. 네 거기에 테마가 올라와서 근데 되게 길게 본다, 그죠? 수익 실현을 하실 때 그래도 네 약간 분할 매도를 네 하려고 분할 매도 하려고 하시고 막 1% 수익 주면 챙기고 그러시진 않나요? 그거는 예. 그런 약간 생각은 그 소위 말하는 틱뛰기는 별로 네, 잘 안 네. 하시네요? 그거는 아니라고 배워서. 그래요? 네. 그럼 손절을 하실 때도 폭이 길구나. 요거는 요거 배우기 전에 한창 오래 들고 있다가 정리하시죠. 저는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거는. 계좌- 번날에 그래도 좀 자른 거네요. 네네네. 그런데? 근데, 근데- 네이버는 종가 베팅을 이제 제가 이제 좀 배우기 전에 네. 그 사놨다가 로즈가 가겠지 이게 뭐 앞으로 좋으니까 했다가 살만했는데? 시스템은 그 BOE 증착기 그 테마 뉴스 나와가지고 네. 그때 아마 신고가 맞아요. 기대감 때문에 네. 그때 아마 났습니다. 일단 이거 2개 받고 제가 조금만 더 볼게요. 네네. 매수 신호 발생. 제가 시간에는 이제는 사실은 매수를 안 하려고 저 나름대로 원칙을 세웠거든요. 네, 시간에는 하면 참았더라고요. 저는. 시간의 매수는 거의 성공한 적이 없어가지고 네. 시간의 매수는 안 하고 시간에는 매도만 하겠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잘하시는데? 요거는 화장품 그때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보다가 이때까지는 사실 이제 주도주를 매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 때 만약에 알았으면은 저거 말고 뭐 다른 걸 했겠죠. 이제 뭐 실리콘투나. 근데 너무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타점으로 볼 때는 예. 사람들이 저기서 팔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저는 이게 있는데 너무 고민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퍼뜨였어? 한 시가? 1점 몇 뛰었지. 시가 1.8%. 근데 저는 사실 시가에 이렇게 수익을 좀 주면 네. 조금이라도 챙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절반이라도 챙기거든요. 그래야 이제 이렇게 빠져도 그냥 버텨진단 말이에요. 저점에서 팔면 이제 쫙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판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데 이 접근을 하고 그래도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자른 거에서 저는 높게 쳐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의 저점 요정이라고. 근데 잘하셨어요. 이건 진짜 네, 잘하셨어요. 이거 이렇게 갈 줄. 여기 셀 나온 게 막 진짜 별론 것 같은데 저는 멋있어요. 이게. 저도 멋있어요. 기준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게 보여요. 그게 여기를 이렇게 네, 깨가지고 나 못 버티겠다 싶어서 이렇게 잘랐더니 불반등이 나와서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이건 잘하신 것 같아요. 이피아는 종가 베팅을 하려고 했다가 이것도 추세 위로 가려고 생각한 것 같은데 네. 꺾이니까 잘하셨어요. 네. 진짜 잘하셨어요. 저도 전지점 이탈. 종목이 다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그냥 네. 던져 두는 네, 거예요. 점심 때 그냥 보다가 저거 뉴스 났을 때죠. 폴라리스 오피스가 최초로 매개 OS 맞아요. 뉴스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날 나왔었죠. 이날. 네, 그래서 뉴스 5월 9일에 뉴스가 나왔고. 근데 일단 매도 너무 잘하시는데? 어. 진짜로? 매수 신호 발생. 이게 지금은 시드가 작아서 잘하는 것처럼 제가 보이는 거일 수도 네, 있는데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잘하세요.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을까요? 없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아니요. 욕할 텐데. 너무 많죠. 이것도 잘 자르자. 손절을 그러니까 이 대응이 사실 문제 같아서 저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나 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못 보는 느낌이랄까. 어떤- 오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면 네. 오늘 시장이 안 좋다 처진다 이러면은 네. 그래서 빨리빨리 자르고 네. 아니면은 시장이 좋다 이러면은 조금 더 버텨보거나 그래야 되는 게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네. 근데 그거를 전체적인 흐름을 잘 못 보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네. 두 번째로 손절 기준이 사실 아직도 애매하거든요. 네.
제 나름대로 잡아놓은 손절 기준은 지금은 노력하는 거는 매수하기 전에 선을 미리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매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지금 연습 중인데 잘 안 되는 게 하나. 왜 순위 이렇게 막 보면 다른 것들이 막 날아가는 것들. 네, 날아가는 것들이 보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아닌가? 저한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확신이 없어서 내가 틀렸고 이게 맞나?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직 있더라고요. 이거는 경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매매를 하신 지 5년 됐잖아요. 단기 매매를 하시는 거는 사이클이 이제 뭐 한 6개월, 3개월, 4개월, 3개월 그 정도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경험이 조금 더 쌓이셔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해봤자 지금 2개월, 3개월 됐는데 이렇게 매매하신 거는 약간은 좀 타고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전혀 아 진짜 타고나신 것 같아요. 진짜로. 네, 타고나신 것 같고. 물론 이제 당연히 시드가 적어서 예, 그것도 있는 것 그런 같아요. 거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거를 그러니까 시드가 지금 적은 상태에서 막 그렇게 급하시지 않잖아요. 내가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 매매를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이 더 드시지 그렇죠. 않아요? 네. 저는 시드는 제가 실력이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인드까지 됐어요. 왜냐면 무섭잖아요. 쳐맞으면 되게 세게 쳐맞는 거니까. 아 그렇죠. 그 많이 느꼈습니다. 주도주 안에서 해야지 거기도 대금도 많이 돌고 네. 그래야지 여기 파티라서 막 놀고 있는데 나 혼자 저기 파티 딴 데 가가지고 혼자 춤추고 있으면 엄청 소해왔죠. 엄청 소해왔죠. 소해왔죠. 이거 시가 베팅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근데 시가 베팅은 연습을 해보려고는 하는데 잘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는 9시는 바쁘기도 하고 아 그쵸. 마인드가 바쁘시니까. 아닌 것 같아서. 바쁘시면은 안 하시는 게 좋죠. 근데 사실 이제 포모감 때문에 아침에 막 파티 열리잖아요. 네. 미장 올랐으면 여기 파티 저기 파티 열리는데 아쉬워서 조금 그렇긴 한데. 매수 신호 발생. 사람들이 재수없다 하겠다. 진짜 잘하세요. 진짜로. 요거는 원자력 기대감 때문에 조금씩 모아왔었습니다. 이거는. 아 진짜요? 네. 어디서? 한번 전날에 이틀 모았을까요? 이거 일정 아닐까? 기대감이 있었어요. 하루 모으셨어요. 하루 맞나? 근데 이거 뭐 때문에 산 거지? 이게 며칠이죠? 5월 27일 이요. 제가 27일요. 잠시만요. 이거 그 두산 뭐 그 수준가 해가지고 두산 갭 9% 뛰었잖아. 5월 27일이면은 SMR 기사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주에 UAE 대통령 방문하고 이거 그건가? 두산 테라파워? 수주. 두산 수주야. 근데 그때는 원자력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SMR, 그다음에 UAE 대통령 기대감, 그다음에 네. 영국 원전 기업단 방한,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 막 나오면서 이제 이거는 모아가도 이때 기사가 뭐라도 걸리겠다. 음. 그래서 좀 모아가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손절도 당연히 정하고 매매를 하셨을 거고요. 그거는 좀 이게 저거는 손절을 그때 손절 선이라기보다는 그 일정까지 가는데 그 일정이 시세가 안 나오면 그냥 난 잘라야겠다. 자르겠다. 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있으셨던 거죠. 네. 잘하셨어. 매수 신호 발생. 컨택한 종목들이 막 진짜 겉도는 종목 없이 그래도 시장에서 다들 좋아라 하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경 쓰고 매매를 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게 제 버릇이 처음에 이제 주식을 배울 때 항상 거래대금 상위 100개, 네. 200개를 둘러보는 네네네. 그런 습관을 들여놔가지고 네. 그럼 이제 시장에서 주도가 어딘지는 아니까 네. 그거 하나랑 두 번째는 아예 시장에서 걷다면 분봉이 이미 망가지잖아요. 그런 것들은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물론 시드가 작은데 네. 나중에 혹시라도 커지면 그쵸. 네, 그런 분봉들은 매매가 안 되니까 이런 건 좀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저도 저런 거 많이 해요. 더 갈 것 같아서. 저도 저런 거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사가지고 네. 바로 자르잖아요. 네. 바로 자르잖아요.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바이 이렇게 한다고요. 나중에는 가겠지, 오후에는 가겠지, 점심에는 가겠지 그렇게 하면서. 저기 질문이 네. 지금 저기 바이바이를 하다가 네. 중간에 갑자기 중간에 자르잖아요. 네. 근데 저러면 제가 그 손절 기준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서 저렇게 되는 걸까 이런 게 항상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매매할 때는 네. 그 손절선이 굉장히 타이트했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가진 자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네. 자르고 다시 사요. 평단가 맞추려고. 거기서 엇박자가 나면은 그쵸. 근데 거기서 엇박자가 나면 큰일 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최근에는 매매를 할 때 조금 더 일찍 사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래도 반등이 지금 저점 형성하고 나서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럼 저는 부담스러워서 잘 안 사요. 부담스러워서 잘 안 사고, 내가 이 종목을 진짜 꼭 사고 싶다 그러면은 밀어라 할 때, 그러니까 밀 때를 기다리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안 밀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빠졌으면은 안 살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이 아무리 좋아 보이지만 기회를 안 주니까. 어쨌든 질문을 주신 거의 요지는 내가 여기서 샀는데 예. 손절을 너무 타이트하게 한 게 아닌가, 그 걱정을 네. 좀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매매 초반부이실 때는 차라리 이렇게 하신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손절 타이트하게 하면서 내가 손절한 법을 알아야지. 네. 이게 마냥 무턱대고 빠졌으니까 더 사야지 그러면 이제 막 비중 커져가지고 이게 약간 손 벌벌 떨릴 정도로 살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이 과감하게 손절을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난놈이란 거예요. 겁이 많으면 애초에 안 사요. 애초에 안 사고 완전 보수적으로 하는데, 그래도 사다가 아닌 것 같으니까 자르시잖아요.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여기서 다 파시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그런 비중을 좀 줄이면 어땠을까. 저는 막 이렇게 한 번에 다 던지고 그러진 않거든요. 분할 손절. 네네. 손절도 분할로 손절하고, 익절도 분할로 익절하고. 근데 이날 꼭 이 종목을 사가고 싶었던 이유가 있을지. 매수 신호 발생. 신고가에서 짧게 이제 조정을 주는데 네.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 이슈가 있어서 추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종가 베팅을 했는데 네. 중간에 손절가 이탈해서 끊었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또 이탈해서 그리고 시장도 안 좋아가지고 끊었더니 올라갔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대응 잘 하신 것 같아요. 대응 잘 하신 것 같은데, 저라면은 이렇게 높게는 못 살 것 같다. 저도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네. 왜냐면 이게 분봉상으로는 뭐 저가에서부터 반등이 뭐 1%, 2% 정도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지만 일봉으로 보면은 어쨌든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사람들이 혼동을 한 게 신고가 매매를 하라면서 예. 왜 이게 또 무섭냐라고 하면 그건 결국엔 시장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3일 연달아 이렇게 올라왔고 이평선과의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주식은 어쨌든 상승하고 하락하고 뭐 횡보를 거치면서 다시 재상승을 하고 뭐 아니면 하락을 또 하고 그렇게 반복을 하는데, 이 고점에서 이평선과의 이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차익 실현에 대한 심리가 커지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라면은 좀 조심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싸게 산 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윗단에서 웃돈을 주고서까지 막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을 것 같지는 않다. 특히 이제 이런 종목들이 개별적인 호재가 있는 게 아니라 밤사이 미국 시장에 의해서 시세가 결정되는 거라면 더욱 이거 좀 조심을 하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차트적인 부분에서 뭐 손절하신 거, 뭐 타이트하게 하신 거 그런 건 상관없는데, 약간 이런 좀 이 종목이 다음날 시세가 나기 위한 조건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결국에는 얘도 엔비디아를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됐지 않을까? 그럼 조금 더 싸게 샀어야 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매수 신호 발생. 제가 좀 보지 못했던 시야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갑자기 너무 긴장돼가지고 너무 좀 얼어 있었는데, 일단 멘토님들 두 분이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안한자적 멘토님께서 좀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일단 제가 지금 장중에는 좀 돌파 매매를 하고 그리고 종가 베팅도 하고 그리고 또 단일가 장까지 또 보는 편인데, 포지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세 가지 포지션을 다 잘해지려고 하면 일단 전체적으로 좀 심리가 무너지면서 좀 매매가 망가질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 이 조언을 듣고 나니까 종가 베팅을 일단 먼저 살려서 좀 자리를 먼저 잡는 게 좀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저한테 했던 조언보다 그 다음 분한테 하셨던 조언에서 좀 제가 느꼈던 게, 메인 노는 종목에서 놀아라. 종목이 제가 봐도 좋지 못하면 이게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는 크게 맞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엔 초심자의 행운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2주간 그리고 그 뒤로도 종목 선정을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좀 외로운 것도 있었는데 수업을 받는 학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같은 동기들도 있고 또 선생님도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저는 편했고요. 이렇게 상의를 하고 제가 궁금했던 걸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 또는
동기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서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이 시간이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스스로 알면서도 애써 외면했던, 부정했던 현실이었는데 멘토님들이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현실을 자각했고요. 앞으로 이제 제가 변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손실난 포지션을 끌고 가면서 키웠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종가 베팅할 시간이 아닌데 미리부터 샀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앞으로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고쳐볼 생각입니다. 저한테는 좀 되게 신선했던 점은 배워가는 사람, 다른 분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함께 보는 게 저한테는 되게 신선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던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게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런 부분 안에서 저도 이제 앞으로 매매할 때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개선시켜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고쳐봐야 되겠다 반영을 해서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주식에 한번 발을 들인 이상 여기에서 끝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려면은 어영부영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기회가 잘 없잖아요. 여기 온 것도 되게 영광이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것도 영광이고, 그걸 통해서 좀 더 제가 실력이 나아질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